안녕하세요. 황금항아리 금동윤입니다. 여러분이 CFA에 나오는 경제학 이론은 주로 이 거시경제학적인 내용이 많아요. 특히 국가가 재정정책 그리고 이제 통화정책을 활용해서 어떻게 경기를 안정시키는지 그 방법들에 대한 공부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 이어서 경제학 용어 D부터 보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Debt ratio. 부채 비율은 거시경제학에서는 이제 한 국가의 GDP 총 생산량 대비 빚이 얼마인지 보는 거예요. 특히 이제 real growth rate, 실질 성장률과 real interest rate, 실질 이자율의 상관관계를 좀 보시면 좋은데 real interest rate이 높으면 부채 비율이 올라간다. 이런 관계가 성립된다. 이 점을 아시면 좋아요. 경제학에서 이제 real이 들어가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수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nominal 명목이 들어가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물가 하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Demand for money, 화폐 수요는 가계와 기업이 보유하고자 하는 화폐 총합이에요. 기업이나 가계가 돈을 들고 있는 이유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transaction demand, 뭔가 거래를 하기 위한, 뭔가 사기 위한 목적, 그리고 precautionary, 예비적 수요라고 그냥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보유하는 목적,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speculative demand,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되는 거죠. demand pull inflation.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cost push inflation, 즉 이 생산 비용이 올라가는 바람에 완제품의 가격도 올라가는 현상 말씀드렸죠. 반대로 이 demand pull inflation은 사고자 하는 사람, 즉 수요가 늘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채굴 하려고 그래픽카드 수요가 엄청 늘어서 그래픽카드의 가격이 올라가면 이게 바로 demand pull infl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diminishing marginal productivity. 한계 생산성은 생산량을 늘릴수록 투입되는 비용, 즉 노동력 대비 생산성이 점점 더 낮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한 명 더 투입한다고 한 개 더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생산성 정점에서는 한 명당 10개를 생산했다면 노동력을 추가로 투입하면 할수록 1인당 8개, 7개, 6개 이런 식으로 생산성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Diminishing marginal returns. 위에 말씀드린 이 한계 생산성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 direct taxes는 주로 이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이야기해요. 월급이나 투자를 통해 획득한 부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죠. 당연히 이제 반대로 indirect tax는 VAT, 부가가치세 같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붙는 세금이 일반적이죠. 특히 이제 정부가 특정 제품에 대한 소비를 줄어들게 만들려고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Discretionary fiscal policy. 재량적 재정 정책은 이제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지출을 늘린다든지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정부가 나서서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장에 맡기는 이 automatic stabilizer, 자동 안전 장치와는 이제 반대되는 개념인 거죠. disinflation.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인데 그 속도가 점점 줄어들 때 이제 disinflation이라는 표현을 써요. disposable income. 가처분 소득은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나 그런 각종 고정 비용을 제외하고 실제로 구매나 지출에 쓸 수 있는 남은 소득을 이야기해요. 가처분 소득이 높아야 실제 구매력이 높은 거죠. dollarization. 미국이 아닌데 내국에서 달러가 화폐로서 사용되는 현상이에요. 여기에 이제 추가로 정부까지 그 나라 화폐를 달러로 지정하거나 본인들 화폐와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경제가 불안한 개발도상국이나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에서 통화 안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로 얘기를 드리면 꼭 미국 달러가 아니라도 기축통화 같은 이제 다른 나라 화폐로 자국 화폐를 이제 교체하는 거를 전체 통칭해서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요. Domestic price. 국내에서 유통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표현하는 말인데 자유무역 국가라면 international price, 국제 가격하고 domestic price, 국내 가격이 같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만 이제 자유무역 국가라고 해도 관세, 유통비용 이런 각국의 상황이 조금씩 다르니까 차이가 조금 나긴 해요. Equation of exchange. 교환 방정식. 이제 특히 화폐 교환 방정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영어로 이제 MV는 PY다 이렇게 먼저 외우시고 M이 뭐냐면 M은 money, 현재 화폐의 총수량,
V는 이제 velocity, 화폐의 유통 속도, P는 price, 가격 물가, 그리고 이제 Y는 실질 생산량, real output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물가와 생산량을 곱한 PY가 명목 GDP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통화량과 통화 유통 속도를 곱한 값은 생산품의 가격과 생산량을 곱한 값과 언제나 같다. 즉 이 공식은 이제 화폐와 실물 간의 관계를 이제 사이먼 뉴컴이라는 경제학자가 방정식으로 처음 정리한 거예요. Excess capacity, 초과 생산 능력은 이제 보통 이제 monopolistic competition, 그 독점적인 경쟁에서 한 기업이 생산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굳이 이제 최적화된 생산량으로 만들지 않을 때,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제 독점일 때는 가격 결정을 시장이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더 생산하지 않고 가격을 올려서 본인들이 원하는 수익을 달성할 수 있거든요. Excess reserves, 이 초과 준비금이란 이야기인데 원래 은행이 이제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렇다고 예금 받은 만큼 전체 다 대출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reserve라는 준비금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비율보다 초과되는 금액, 즉 이제 excess가 생기면 이걸 바로 excess reserves 이렇게 표현해요. Expansionary fiscal policy, 확장적 재정 정책은 이제 불경기일 때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이는 이런 정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버젯 데피시트, 재정 적자로 이어지는 거죠. 거꾸로 경기가 좋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증가되면 정부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늘리죠. 이걸 반대로 해서 contractionary fiscal policy라고 해요.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확장적 통화 정책도 불경기일 때 정부가 돈을 푸는 정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bond buying program, 국가가 국채를 발행하고 그걸 중앙은행이 다시 매입하면서 돈을 시중에 푸는 거죠. 또 이제 금리를 낮추고 대출을 완화해서 돈이 돌게끔 만들어서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단 무리하게 돈을 풀어버리면 화폐 자체의 내재 가치가 줄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죠. 그럴 때는 또 반대로 contractionary monetary policy, 긴축적 통화 정책을 하는 거죠. 정부가 경기 안정을 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fiscal policy라고 재정 정책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monetary policy, 통화 정책이에요. fiscal policy는 정부의 지출과 세율에 관한 정책이고 monetary는 통화량과 금리에 관한 정책이에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확장적인 expansionary 정책을 취하는 거고 경기가 너무 과열될 때는 contractionary, 긴축적인 정책을 취하는 거죠. expenditure approach, income approach, GDP, 국내 총 생산을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 기간 동안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량을 합산해서 구하면 expenditure approach라고 하고 가계와 기업의 수입을 총 합산해서 구하면 income approach라고 해요. 그 다음은 이제 export, 수출, 그리고 이제 import, 수입이죠. 관련해서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trade restriction, 무역 제한 조치라는 게 있는데 자국의 특정 사업을 보호하거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하는 조치들이에요. 한 5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tariffs, 관세거든요. 수입되는 물건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quotas, 그 수입 규모를 제한하는 거죠. 예를 들면 1년에 쌀 100톤 이상은 수입 금지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세 번째가 export subsidies, 수출 기업에 보조금 주는 건데 정부가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기계 장비 같은 걸 지원해 준다든지 혹은 이제 현금을 직접 준다든지 이런 이제 직간접적인 지원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이제 minimum domestic content, 그러니까 최소 국내 가치 함량. 예를 들면 아이폰이 수입해서 들어올 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는 대한민국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수입 제품이 국내 산업 발굴에 도움이 되게끔 유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voluntary export restraint, 자발적 수출 제한이라고 추가적인 관세나 이 쿼터를 피하기 위해서 딱 정해진 만큼만 알아서 수출량을 조절하는 게 있어요. Factors of production, 생산 요소는 이제 총 4가지로 구성되거든요. 이제 첫 번째 land, 땅이죠. 그리고 두 번째 labor, 노동력, capital, 자본, 그리고 마지막으로 materials, 그 원자재 혹은 이제 생산에 필요한 이제 물적 자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Financial account, 금융계정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제 balance of payments, 국제 수지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에요. Current account, 경상계정, capital account, 자본계정, 그리고 이제 financial account, 금융계정을 합산하면 국제 수지가 흑자, surplus인지 적자, deficit인지 나오는 거죠. Financial account는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과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보면
뭐가 더 큰지를 한번 따져보는 거죠. Fiscal balance, 재정 균형이라는 뜻인데 쉽게 이제 세금 수입하고 정부 지출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입이 많으면 이제 fiscal surplus인 거고 지출이 많으면 fiscal deficit인 거죠. Fiscal multiplier, 재정의 이제 승수 효과라는 뜻인데 쉽게 설명하면 정부가 100원을 지출을 하면 이게 기업의 매출을 올려주고 고용을 촉진하고 소비를 늘려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원보다 훨씬 더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 이런 뜻이에요. Fiscal policy, 재정 정책은 이제 크게 정부의 지출, government spending하고 tax, 세금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경기의 상황에 따라 지출과 세금을 늘리거나 줄여서 경기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이야기해요. 또 다른 정부 정책으로 이제 monetary policy, 통화 정책이 있는데 이건 화폐의 유통량을 조절해서 경기를 안정시키는 거죠. 특히 이제 돈을 찍어낸다거나 아니면 금리를 조정하는 방법, 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Foreign direct investment, 말 그대로 해외 직접 투자한다 이런 뜻이에요. 특히 이제 국제무역, international trade에서 해외의 땅이나 공장, 기업, 천연자원 이런 것들의 소유권에 직접 투자를 하는 거죠. Forward exchange rate, 선도 환율, 선물 환율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단 금융에서 forward가 나오면 양자 간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forward exchange rate 하면 환율에 대해서 양자 간이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는 거죠. 한국이랑 미국이랑 1년 뒤에 1달러를 1,000원에 교환하는 것으로 오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1년 뒤에 실제 시장 환율이 어떻게 되더라도 1달러를 1,000원에 교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forward의 경우 한쪽이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요. 주로 외환 리스크가 큰 나라들이 달러 같은 기축통화를 상대로 이제 이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프리미엄을 내고 이런 forward 계약을 하는 거죠. 이런 forward 계약 같은 거를 전반적으로 영어에서 이제 해칭이라 그러는데 이제 해칭이라 그러면 어떤 한 계약을 통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그런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D에서 F까지 그 경제학 용어들 쭉 봤고요.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